자, 아유, 자, R1, R2, R2에 대해서 반지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14번이지. 내려버릴 때 여기서 힌트는 이 그림이 원이 그려져,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되고 대문자 A, B, C가 주어졌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 하자. 그래서 R. 그러면 대문자는 항상 대변을 보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C. 이해되지? 그럴 때 요 반대쪽에 있는 요 원밖에 원의 접선의 길이 같은 거 X. X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면 요놈 X, 요놈 Y라고 하면 Y, Y니까 거기다 뭘 더하면 뭘 빼주면 돼? A를 빼주면 되지? 이해되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2분의 A,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야. X를 그러면 실제 뚫려면서 또 X 그러면 Y는 어떻게 될까? Y는 뭐라고 쓸까? Y는 2분의 Y는 뭐라고 써? 답은 2분의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겠네. 그 다음에 Z는 뭐라고 써? Z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라고 쓴다. 알겠지? 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을 R, 요 두 번째 이쪽의 반지름을 R,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을 R1, 이쪽에서 접하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R2. 근데 이건 두 개가 수직관계야. 그래서 요 식을 쓰자면 요 첫 번째부터 이제 그냥 쓰면 돼. 몇 번부터? 14번 맞지? 맞네? 왜 몇 번이 이상하다. 왜? 이거 다 줘야 되는데. 자, 좀 이따 이거 다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얼마냐? 자, 지금부터 요 놈이 내저번의 반지름이니까 여기 직각이라는 건 이건 R이라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할게. 그다음에 이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C.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지울게. 자, 옆에 두고 그다음에 R1 뭐에서 뭘 더하기 문제에서 뭘 하냐? 결국 뭘 더하냐? R1 더하기 R 더하기 R2 AH로 가려겠는데, 자, 지금부터 써봅시다. 자,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 자,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의 네개번 반지름 이렇게 나누면 이게 네개번의 반지름 R이라는 R은 이거와 같으니, 그럼 이거 원 밖에서 원의 그 접선이 R은 얼마에 삭하시네?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네? 이해되냐? 그러면 두 번째 요 놈은 어떠냐? 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놈이 H고, 그럼 이놈의 반지름은 R1이거든? 그럼 이 길이가 R1 아니야? 알겠냐? 그럼 R1은 어떻게 써? R1은 다 더해야 돼. 이거 봐봐. 요 놈은 아까 전에 C라고 했으니까 C는 그대로 쓰고 AH 더하기 BH 의 반대쪽이니까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됐냐? 그 다음 R2는 뭐가 될까? R2는 어떻게 돼? 여기서 노란색으로 좀 접근합시다. 노란색은 요놈에서 내저번한 반지름이 되니까 결국 이놈의 반지름 여기서 내리면 이놈이 R2란 얘기야.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R2가 되겠지? 직각이니까. 이해되냐? 그럼 원 바깥에서 원의 그 접선이 R2니까 R2는 2분의 반대쪽 P. 이해돼? 그 다음에 B. 그럼 마이너스 B가 되겠고 CH. 그 다음에 AH. 이해된가? 그럼 우리가 R 더하기 R1 더하기 R2를 해라. 그러면 잘 봐봐. 2분의 마이너스 A 여기 어디가 쓰냐? 여기 봐봐. BH하고 HC를 더하면 얼마가 돼? A가 되냐?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A, B하고 마이너스 B하고 C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EAH. AH만 두 개네? 답은 얼마 나와?
A의 정의로서 아니 이런 도형이 나오면 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 찾아낼 수 있겠지? 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성질로서 나왔지만 앞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앞에 내용들이 쭉 제반으로 돼 있어서 충분히. 자, 그 다음 15, 16 중에 16번 똑같아. 그럼 16번을 자 한번 스피드하게 구하면 16번 지워도 되는데 자 16번 봐봐. 그러니까 이제 다 지웠습니다. 16번은 어떠냐면 딱 문제에서 뭘 구하려면 AF. 근데 AF 요 놈을 구하래. 요 놈을 AF 길이를 아주 뭐 X라고 하면 X는 뭐가 같으면 뭐에서 뭐요? 요 놈은 그만 괜찮아. 2분의 마이너스 16 14 그다음 뭐 나와? AB의 길이만 나오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 P 요 둘레인데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이 X인데 요 봐봐. 요 이 BF하고 BR은 같은데 B는 요거 원 바꿨으니까 결국 이 BF하고 BR은 같은데 이놈은 요 둘레와 같지. 그래서 뭐냐? P가 어디 있어? PBQ의 둘레가 얼마냐?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7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냐? AB의 길이는 얼마? X 플러스 7이냐? 아 그냥 그래. 그럼 2X 하면 2X는 얼마? 마이너스 16, 14 플러스 X 플러스 7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겠지? 내가 원하는 AF 길이의 X는 여기서 결정된다. 알겠냐? 상수. 그래.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17번 간단히 봐봐. 17번 뭐가 뭐가 높다 안 맞아. 그래서 내일 정리하지. 17번은 무게중심을 얼마만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DBC의 넓이를 구해라. DBC의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가 뭐라 되어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라 되어 있다는 거네. 포인트가. 그럼 이거는 뭐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지. R은 얼마야? 8분의 여기 얼마? 무게중심이 4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래서 R은 얼마? 요 끝. 그래서 이게 얼마? 12. 높이가 얼마? 5. 그럼 이놈 곱하기 이놈이 뭘 구하래? 삼각형 뭘 구하라냐? TBC. 그럼 이 전체 넓이의 반이네.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 12. 여기 얼마? 5. 그러면 12.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냐? 30이니까 반이니까 15겠니? 아 그래. 네. 단수 뭐요?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 다 날려버려. 19번 봐봐.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19번 봅시다. 문제로 확인하는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뒷장에서 오늘 기술했지만 자 봐봐. 넓이의 기본 성질. 저번 시간에 넓이의 기본 성질 6개 했냐? 기억나지? 넓이의 기본 성질. 아 그래. 평행일 때 L1, L2 평행일 때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넓이는 같이. 그 다음 길을 뭐 M대로 내분한 점이 있으면 넓이의 비도 몇 대네? M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쪼개고 그런 정리 6개 앞에 딱 봐야 돼. 그러면 노트 있어야 돼. 그걸 노트에 안 적거나 그걸 공부하는 놈은 계속 뒤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 안 한다 이 말이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넓이의 기본 성질 6개를 말했다고 해도 그게 지금 수업에 해와야 되는데 외운 사람 6개. 일단 손 들어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딱 보면 너희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니까. 근데 말해보려면 한 놈도 없어. 그게 너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근데 실제 공부를 마음 놓고 하는 놈은 없어. 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으니까 시험은 압박감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날 시험 보다 그럼 공부해. 그럼 쓸모없는 거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니한테는.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시험 공부를 공부라고 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지금 내가 말 들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너희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너희는 30분이면 책 다 본다니까? 너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공부해라 그러면 너희는 30분이면 다 왜? 넓으면 다 하는 건데? 근데 막상 물어보면 하나도 못해. 뒤에 다음 장이 작도인데 작도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못해 실제. 넓이의 기본 성질 6개 말할 때 너희는 다 알았다니까. 알아들어. 그거 못 알아듣는 놈이 어딨어.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근데 내가 6개에 대해서 스토리로 쫙 말해봐보면 그냥 습득하듯이 쭉 이야기를 해야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그게 나온 거야. 그냥 이거 알겠어. 6개 다 이해했어? 그걸 시험장에서 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발로 뻥 차면 이 굴름에서 6개가 쭉 나와야 그게 습득돼 있고 습득이 돼야 문제 풀 때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나오는 게 어딨어. 자, A, B, C의 넓이를 구하래. 주어진 거는 D, G, B, E의 넓이니까. 그러면 이 G는 무게중심이니까 1대1이라는 걸 알겠네. 자, 그러면 이게 2대1이야. 그러면 넓이의 기본 성질에서 이 넓이가 B급 중에 3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 삼각형 DGE의 넓이 대 삼각형 DFC의 넓이의 비는 얼마로 써야 돼? 삼각형 DGE 대 삼각형 DFC의 넓이 비는 얼마? 어떻게 써야 돼? 저번 시간에 했어. 넓이의 기본 성질 얼마? 이놈 곱하기 이놈이지? 얼마? 6B 대 얼마? 요놈 얼마? 3. 요놈 얼마? 그럼 얼마? 15B가 되겠죠? 그게 몇 때문에? 3대 뭐야? 넓이니까 S라고 하자면 3대 S 아니 3대 S 되냐? 자, S는 얼마? 2분의 얼마? 15 됐냐? 그럼 이 넓이가 얼마? 2분의 15 되냐? 그럼 이 넓이 얼마? 2배니까 얼마? 15. 그럼 이게 15니까 1대2니까 얼마 넓이는? 전체 넓이는? 45. 암산돼 안 돼? 암산된다는 말이야. 이 넓이의 기본 성질을 그러니까 6개의 넓이의 기본 성질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숙지된 애는 이거 보자마자 이걸 넓이의 기본 성질로 끄집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야. 근데 이걸 답을 듣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못 알아듣는 놈은 여기 한 명도 없다니까? 뭐 미분한 것도 아니고 척분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새로운 성질한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들을 놈이 어디서? 숙지하고 공부해오라는 거를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의 차이점이겠지. 자, 이제 그 다음 자 각각 M과 N은 B, C의 중점은 D라고 딱 되어 있고 중점 연결.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게 있거든. 어떤 삼각형에 있어서 삼각형에서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ABC가 있어. 이 삼각형을 각을 이등분하세요 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각을 이등분하잖아. 그러면 작도할 때 각을 이등분하거든. 보통 이렇게 세타 이렇게 하거든. 이해되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점을 T라고 나 이런 점을 각을 이등분할 때 이렇게 작도를 하거든 보통.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수학을 기하를 할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초에 이렇게 생각해. A를 고정해. A를 고정하고 각을 이등분하였으니까 이걸 필요하면 나는 이놈하고 똑같은 놈에서 적당히 이놈을 잡아가지고 이놈을 C로 잡아서 아예 삼각형을 이렇게 작도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선을 내리면 결국 이각하고 같을 거니까 결국 뭔 말이냐면 삼각형 ABC를 꼭 이렇게 BC를 기준으로 평행하게 딱 바라보고 작도하는 게 아니고 보통 교과서는 모든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관점을 내가 A를 기준으로 굳이 BC를 평행하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A를 쭉 내려서 B를 작도하고 C를 적당하게 사이에 잡으면 각을 이등분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여기에다 B를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있고 C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훨씬 더 작도가 유난하게 중점보드 잡아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는 작도를 할 때 이렇게 교과서나 모든 교재가 이렇게 됐다면 이런 작도를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분석할 수도 있다. 기준이 이놈이 돼. 뭐만 이해돼? 이건 관점이야, 관점. 여태 모든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무조건 이렇게 보는 관점과 이렇게 바꾸는 건 보는 관점이 다르다. 마찬가지야. 이게 보조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기초야, 기초. 이 기하에서 보조선을 긋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걸 관점을 바꿔야 보조선이 보여. 중점이 그리고 이 길이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수직이래. 그러면 연장선하면 이놈하고 이놈이 같으니까 나 같으면 요 그림을 요 놈을 가게 이놈하고 이놈이 같은 길이를 잡아서 작도를 하겠다 이거야. 내 머리는 수직 이등분선 요 길이와 그러니까 MD하고 DN을 잡아서 적당하게 MD하고 DN이 되는 왜 이렇게 잡았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나 같으면 수직 이등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좀 키우지 않아요. 그래야 그림 보니까 요 그림의 작도는 요게 직각이에요. 직각이 없으면 안 돼. 연장하면 나 같은 이 길이하고 같은 n을 작도한 다음에 보조 전력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수직 이등분선 이제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MN이 뭘로 바뀌어? N이 미안하다. MN L로 잡자. L로 미안. L로 잡자. 그러면 DL로 잡아니 여기 N이 있어버리네. 그러면 이 MN은 뭘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수직이 되니까 N L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우리는 이 말에는 PM이라는 거 PM은 어디 있어? 이제 결국 여기 보조선을 그으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둘의 합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를 의미한 바로 이게 보조선이 이게.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지라고 생각한 순간 요 CL을 긋는 이게 보조선이 나고 이 선을 보조선이 되는 거야. 이 선이 보조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질이 나와야 돼. 각을 여기 직각이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서 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뭐야 돼? 이제 이 NC, C니까 이 놈하고 뭐가 되냐? 이 놈은 뭐요? 요 놈은 PM이니까 이 놈하고 이 놈 노란색은 합동이 돼. 그러냐? 막꼭지가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니까 두 변과 낀 각. 이해되지? 그래서 SAS 합동. 그러니까 CL하고 뭐하고 같다? MP하고 같으니까 MB 대신에 CL. 그러면 CL, NC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를 이용한 성질이다. 이해되냐? 그래서 요런 보조선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수직이고 그러면 보통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는데 가장 그럼 이 작도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알겠냐? 그러니까 직각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안에다 떠올려라. 이해되냐? 그래서 20번도 쉬운 부분이라고 글쎄 이걸 작도하시오 그러면 결코 잘 할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지만 안 해본 사람한테 이게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 그런 의미로 만약에 21번 작도해라면 못할 가능성이 거의 90%. 자, 난이도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 딱 21번은 별 작도를 해보시오. 자, 내부의 한정에서 당연한 이야기 같아. 좀 그림이 있는데 봐봐. 문제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을 알파 ABC의 베타 요 각을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정피가 네 분점에서 삼각형 그럼 APB의 각을 알파 그 다음에 APC의 각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봐봐. 원주상에 임의의 삼각형이 있을 때 알파 베타가 있으면 요 A, B, 그러니까 여기 베타 합시다.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해서 이 각이면 각하고 뭐는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이 혀는 비례하지 않지만 길이의 비가 하나의 결정이니까 결국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결국 마지막은 호의 길이가 큰데 호의 길이는 현의 길이의 동치로 따라가니까 결국 뭐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이 말은 BC의 길이가 무엇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알파가 더 크다는 것은 BC의 길이는 AC의 길이보다 크다는 걸 말할 수 있지? 원래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인데 결국 이 삼각형에서는 중심의 현의 길이를 따라갈 거니까 닮은만 하지만 길이의 길이를 따라가지? 무슨 말일까? 이 알파하고 베타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알파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커야 된다는 거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2등변이야. 그래서 돼. 그래서 2등변이기 때문에 이 각에서 요 놈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 이해되지? 삼각형의 결정이 같은 삼각형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 알파하고 베타를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해야 돼. 하나의 삼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근데 현재는 이 삼각형이 두 개잖아. 이해돼? 그럼 두 개를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하나의 삼각형을 비교해야 된다고. 이게 변환이야. 수학에서. 이 변환을 잘 이끌어야 돼. 변환에는 세 가지가 있어. 합동변환이 그러니까 변환 중에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변환은 합동변환이라고 해. 합동변환. 우리가 공부할 때 자 가장 중요한 변환이 있는데 변환은 무시 많아. 엄하게 많아. 자, 알아도 나중에 사상인데 잘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무시 많은 꼴들이 들어있어. 우리가 이런 수학을 이런 걸 공부할 때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적 사상인데 실수 R에서 실수로 간다. 이 R은 내열리는 거 실수야. 내추럴한 거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그리고 수의 합장에서 나중에 컴플렉스 공통수학 오늘 배우면 복수수 배우지. 그래서 수의 합장이라고 그래.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그래서 고등학교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1학년 중학교 교육과정은 여기서만 논해라.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은 여기에서만 논해라. 중학교 교육과정은 3학년은 여기서만 논해라.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여기서까지 논해라. 수의 합장이야. 그래서 끝. 여기서 더 큰 수는 없어. 지구상에서 복소수를 더 큰 수로 논하지는 않는다. 그건 이제 집합론으로서 다른 식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때 R에서 R로 가는 거 우리는 요걸 뭐라냐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역의 X를 어떤 함수의 T로 바꾸는 건 이걸 치환이라고 해. 치환한다.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말은 R에서 R로 간다는 건 뭐냐 어떤 임의의 미지수 X를 새로운 변환하는데 그냥 문자가 하나에서 하나로 보내는 거야. 하나에서 하나로. 이게 엄청 중요해. R에서 R2로 가는 거는 최대 그러니까 뭐냐면 R에서 R2로 가는 건 X 어떤 T가 fx, ft겠지. ft, gt로 간다 이 말이야. t가. 그래서 어떠한 성질을 위해서 요걸 매개변수라고 그래. 매개변수. 이게 돼? 매개변수. 매개변수다 이 말이야. 여기서 t가 fx equal t, gx equal t. 그러니까 ft equal x, gt equal y 이렇게 t에 관해서 x, y로 그럼 뭐야? 직계좌표로 옮기는 걸 말해야지. 수직선에 있는 놈을. R2에서 R로 가는 건 최대 최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직교좌표상에서 막 움직이는 도형을 이 직선위로 옮기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상에서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반드시 이런 성질은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머릿속에. 그리고 R2에서 R2로 가는 건 직교좌표상에서 직교좌표로 가는데 이걸 변환이라고 해. 크게 R2에서 R2로 가는 사상을 변환인데 이런 변환은 참 무수히 많아. 나중에 가장 중요한 변환이 1차 변환 몰라도 되는데 1차 변환은 수학의 꽃이야. 이 1차 변환을 수학을 마스터한 놈은 우리가 수학의 반을 이해했다고 해. 그 정도로 중요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변환이 무지만 그 중에 합동 변환이 있고
군적 변환이 있고 모양과 크기는 바뀌는데 넓이는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 무슨 변환이냐 닮은 변환이 있고 무슨 변환이 있는데 1차 변환은 그 변환들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까지는 딱 합동 변환만 배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까지. 그러면 이 합동 변환은 딱 3개가 있어. 1번 대칭 이동. 그래서 공통 수학 2에 나와. 대칭 이동. 두 번째 평행 이동.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평행 이동. 이게 그리고 교육과정이 없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회전 이동. 그래서 이 기하를 공부하는 애가 이제 3학년이니까 내가 혼자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교과서 교재가 하나 있어.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 교재가 뭐냐? 기하의 교재는 꽃이 하나 있어. 기하의 꽃은 평면 기하의 아이디어. 평면 기하의 아이디어. 박승동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 중국 경시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을 최초로 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으로 한성학부에서 이 기하 교재로 썼던 선생님인데 그 뒤부터는 박승동 선생님이라고 그 최초로 갖고 온 선생인데 이 책 이름이 평면 기하의 아이디어예요. 맨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한 중국 경시책입니다. 그게 이 평면 기하의 첫 소 제목 첫 장이 요 3개. 반드시 공부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교육과정이 아쉽게 지금 우리는 공통수학 1 배운 사람이 있고 공통수학 2까지는 최소한 과학거를 준비한다 그러면 공통수학 2는 최소한 2번 이상은 봐야 돼. 최소. 더 많이 보면 더 좋고 한 번도 안 봤다면 빠른 시일에 뭐 수업을 떠나서 남들이 수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2번 정도는 내가 보겠다. 여름방학 때까지는 뭐 기초서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한 번 본 사람은 또 다른 문제도 하나 더 공통수학 1, 2는 뭐가 됐든 최소 2번 이상 본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갖고 혹시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찾으면 안 돼. 공통수학 1, 2는 정해져 있어. 그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중등까지는 부족하니까 중학교 책 본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자, 그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회전 이동이 합동 변환이야. 등적 변환, 뭐 닮은 변환, 뭐 사형 변환, 뭐 여러 가지 변환이 있는데 그 무시하고 나중에 언젠가 과학고를 합격하면 모두 배우게 된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은 이 변환 중에 합동 변환만 배우고 대칭 이동 기억나야 돼. 공통수학 1에 점의 대칭 이동은 2 종류가 있어.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이 있고 뭐가 있어? 도형의 이동이 있지. 점은 그대로 쓰지만 도형은 도가 바뀌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 바뀌었네. 미안. 평행이동이 평행이동이 점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해되지?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x축, y축, 원점, y = x 뭐 그런 거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근데 이건 배웠냐 안 배웠냐? 회전이동은 안 배웠네요. 근데 이거 회전이동은 반드시 이게 이 기하를 하는 동안은 이 회전이동이 나와야 돼. 회전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심이 또 고정된 놈이 있어야 되지. 응? 근데 회전이동의 특징이 뭐요? 똑같아. 합동변환이. 그러니까 이동하더라도 모양과 크기는 변화가 없다. 알겠지? 그러면 그 대표적인 회전이동이 2 종류가 있어. 나중에 우리는 교육까지 보면 삼각형에서 나오는 평행이동, 점 P가 평행이동이 회전이동이 하나 있고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일 수도 있겠지만 사각형에서 P에서 회전이동이 있는 놈이 있겠다.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자,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일 때는 페르마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AP에서 이 놈을 기준으로 어떤 놈이든 이 각을 똑같이 요 놈 근데 회전이동 하려다 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돼. 그게 이제 안 그러면 나중에 해석기하러 갈 거야. 해석기하러 가면 모두 해결이 돼. 그거를 나중에 할 거란 말이야. 목표가 있어. 해석기하고로 회전이동을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나와있냐면 공통수학
원에서 뭐 나오냐면 행렬이 나온 적이 있어. 행렬 배우자. 그래. 행렬을 이용하면 해석기하고로 모든 회전변화는 다 해결이 돼. 우리는 그냥 기하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놈을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할 거야. 중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옮기면 이런 모양이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겠지. 그러면 회전 이동을 하려면 보통 이게 2등변 또는 뭐가 나오냐? 아니면 또는 정삼각형에서만 나와. 그래서 문제를 보면 2등변 아니면 정삼각형에서만 이 문제가 적용이 돼. 다른 거는 만약에 임의의 삼각형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야 돼. 가게 될 거 아니? 좀 이야기할 거고. 자, 그래서 요 놈을 2등변 또는 정삼각형이면 이쪽으로 반대로 이런 명칭이 없어. 2등변이나 정삼각형이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해주면 이 테두리로 반대쪽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테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변할 때는 이거는 정해진 60도.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부분이 2등변이나 정삼각형이나 명칭이 없으면 이 세 변이 다 다르면 일이 해결하는 건 무의미해. 그래서 어떻게? 반대쪽으로 요 모양을 60도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60도 몇 도? 60도 회전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2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니 요 삼각형을 이 길이를 요 놈을 1이 딱 겹치게끔 회전 이동하는 걸 테마다는 거예요. 두 종류에. 그러니까 삼각형일 때는 회전 이동을 어디로?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 방향이 달라. 왼쪽으로 갈 때는 임의의 삼각형일 때,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2등변 또는 정삼각형일 때. 근데 여기 무슨 삼각형이야? 그 2등변이니까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요 놈에 맞춰서 돌리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냐? 그렇게 돌릴 거야. 두 번째, 정삼각형인 게 아니라 사각형일 때. 사각형일 때. 보통은 이거는 이쪽이니까 이놈은 90도 회전하는 걸 뭐냐? 뭔가 찾는다. 몇 도? 90도. 그러니까 90도를 하면 이게 직각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것도 직각이 되겠지. 90도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요 위에다 놓게끔 약속하자면 이놈에다 놓으면 이것도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놈도 1이 90도로 똑같이 그러면 이거 올라가게끔 만들 수도 있겠네. 이해되냐?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90도, 삼각형일 때는 60도 또는 그 축 위에 올리다. 이게 그러면 회전 이동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행렬을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행렬을 한 번 그럼 다 봤어? 행렬 안 본 사람 손. 2명, 3명. 그러면 충분하겠네. 좀 이따 시간 되면 행렬을 끄집어내서 할게. 근데 한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행렬은 다음 시간에 행렬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습득하는 걸 할 테니까. 여기서는 2등변 삼각형이니까 ABP를 이 각을 아까 좀 알파, 이 각을 베타라 하면 회전 이동 시켜라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회전 이동 시킨다. 자, 그러면 요 점을 P'라 하면 자, 회전 이동에서 똑같이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 이러니 오케이? 그러면 AP하고 AP-는 같아 틀려. AP- 2등변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합동이겠지? 그러면 연결해. 이게 보조선. 여기서는 회전 이동했을 때 P-가 보조선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쓰자. 이 각이 A면 이 각도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지. 2등변이니까. 이해되냐? 그럼 이게 알파니까 이 각을 B라고 하면 알파는 뭐 더하기 뭐요? A 더하기 B. 이해되냐? 이해되지? 이 각을 C로 잡으면 A 더하기 C는 뭐와 같아? 베타. 이해되냐? 아까 조건이 뭐야? 알파가 무엇보다 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더하기 B가 무엇보다 커? A 더하기 C가 되니까 결국 B가 무엇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C보다 크다는 이야기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봐봐.
이건 아까 말했던 삼각형이 결정돼 버렸지. 그럼 B가 크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다는 건 마주보는 변. 아까 한 원주상이 있는 거니까 현의 길이에 닮은 꼴이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B는 PC가 나왔나? PC가 무엇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P-C 이해돼? P-C P-C는 뭐가 같동이요? 요 놈은 아까 회전이동한 거랑 똑같겠지? 요건 뭐나? P-C는 뭐가 같아? PB가 되냐?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지막 뭐나? PC가 뭘 성립해? PC가 당연히 PB보다 크다를 증명할 수가 있다. 이해되냐? 그럼 아까처럼 임의의 삼각형과 여기 지우자. 여기서 이 알파하고 베이타가 주어졌을 때 막연하게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커. 이렇게 아니 뭐야? PC가 PB보다 그림상 이렇게 되니까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되겠지? 오케이? 네. 이해되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요것과 요것은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회전 이동을 하니 우리가 삼각형이 결정되고 삼각형이 결정되니 다이렉트로 비교가 되더라. 뭐가 이해되냐? 네. 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숙제가 이제 나온다. 레벨 1은 숙제인데 오늘 내가 학원 친구의 수학 데이트 수학도 답지 올리듯이 오늘 기하도 답지를 올렸어. 알겠냐? 기하도 답지 올렸으니까 연습 문제 1번은 이 레벨 1은 숙제고 레벨 2는 영상을 찍으면 다음 주부터 올려놓을 거야. 월요일부터. 이해되냐? 그래서 레벨 2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풀어보도록. 알겠냐? 숙제는 오늘 숙제는 뭐야? 레벨 1. 이해되냐? 레벨 1. 레벨 2까지 해오면 더 좋겠고 레벨 2는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주변에 답은 어디에 올려있다고? 학원 친구에 올려놨어. 알겠지? 테스트 조합을 올리듯이 그래서 레벨 2는 영상 찍은 대로 올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자 작도로 넘어가자. 작도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면 이거 기억을 하는데 이 작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작도하는데 자 카이트에서 사이버 영재를 할 때 사이버 영재는 아니고 그냥 영재할 때 작도를 하나 더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기하 중에서 뭐 2학기제 1학년 2학기 작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수직이동 문서 작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1번 수직이동 문서 작도하게 해야 되겠지? 아 그래 안 그래? 모르는 모습 같고 각이동 문서 근데 수학의 기하의 난제 중에 각의 3인 세등분선은 가능해 불가능해? 작도는 불가능해. 나중에 이걸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자소서에 요 작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거는 이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3대 작도가 뭐 있지? 구하고 입체, 그 총류매체 한 변의 길이가 A인 총류매체이 맞는 구의 작도는 불가능하지.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 오일러에 의해서 가우스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수직의 각이등선 그냥 뭐가 있냐? 평행선 작도가 있지. 이해돼? 요게 이제 중요해. 평행선 작도. 네 번째는 이제부터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각인데 네 번째는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은 작도가 어떻게 되냐? 정삼각형 작도 나와. 이 책에 있어. 여기 정삼각형 작도 있어. 혹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 선분 AB를 작도한 다음에 A에서 찍고 B 그 다음 B에서 찍어서 만나는 교점지형 삼각형이지. 그러면 이걸로부터 뭘 작도할 수 있냐면 총육각형을 작도하시오. 이게 과학고 질문이었어. 정삼각형의 작도를 가능하다면
정육각형을 작도하라. 정육각형 가능해? 정육각형을 작도하라. 해볼 수 있어야 돼. 여기 있어 또. 그러면 만약에 심화를 물어보고 싶다. 이게 심화. 이건 정육각형이죠. 심화는 정오각형이에요. 이제 정오각형. 그럼 이게 왜 작도가 나오냐? 고등학교 교과과정, 아니 중학교 교과과정 중에서 생활 및 그 단원별 2학년 2학기 때 단원별 끝나고 나서 거기에 그 사이에 뭔가 해가지고 정확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한금비가 나와. 한금비가. 이대생이 피보나치 수요준하고 한금비 나오는데 한금비가 정오각형이 나와. 그래서 정오각형 작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야. 정오각형 작도. 해야 될 문제지. 요거는 다 해야 돼. 요거 다 요인데 요 책에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정오각형 작도를 하는 순간에 이제 작도가 끝나는데 여기서 진짜 정오각형 작도는 찾아내야 돼. 공부를 시키고 있어.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작도들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제발 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교과과정은 별도로 여기서 혹시 여기서 우리는 자수소라든지 아니면 탕괄궁이라든지 RN이라고 그래. 그런 탕괄궁을 전람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눈금 없는 자하고 뭐였죠 원래? 컴퍼스인데, 자 컴퍼스만 가지고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시오라는 문제를 내. 컴퍼스만 가지고 수직이등분 하세요라고 질문을 해. 여기서 질문이 뭐가 없어져 버렸어? 눈금 없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어떻게 작도하지? 질문이야. 그래서 대답을 할 사람. 그 말은 누구가 작도를 제대로 안 뺐다는 얘기야. 눈금 없는 자를 왜 컴퍼스를 하면서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작도할 때 왜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와? 이유가 뭐야? 측량과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이 눈금 없는 자의 개념은 뭐야? 너희가 사고가 잘못된 게 직선 그러면 너희는 그려야 직선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로 그려야 되는데 자는 일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로 수직선을 작도하는 건 거짓말이야. 말이 안 돼. 눈금 없는 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측량과 측정을 대체시키려고 해. 그 말은 뭔 말이야? 점 A, B를 찍은 순간 우리는 논증적으로 선분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러다 보니까 눈금 없는 자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눈금 없는 저와 컴퍼스 딱 그렇게 와. 그리고 직선만 내려 선분 제하라 그러면 옆을 두고 뭐 하라고 있어? 옆을 두고 자 그려놓고 그리고 있어. 그건 선분이 아니지. 그냥 작도에서 선분이 아니야. 선분은 뭐야? 점 A, B를 잇는 최단거리야. 알겠냐? 근데 우리는 A, 점 A와 B를 찍어놓고 자를 그어. 그리고 이게 선분 이렇게 말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럼 뭔 소리야? 눈금 없는 자는 컴퍼스만 가지고 수직이등분을 가능하냐?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처음 A, B를 작도하고 A로부터 찍어서 컴퍼스 돌리면 돼. 그럼 두 음성 만나 안 만나? 그놈이 수직이등분이야. 똑같은 말이야. 뭐만 없으면 돼? 선분을 임의의 선분은 존재하는 걸로 보면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눈금 없는 자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선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 그래서 컴퍼스로만 가지고 작도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 컴퍼스만 가지고 작도 가능한 갖고 선생님 물어봐.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어떤 애는 물어보냐? 이걸로 자수수 어떤 애 또는 생기부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애가 있냐? 수업 시간에 이 세특에 적어져 있어야 돼. 이게 요거에 대하여 특별하게 관심이 많고 자기만의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쓰는 한 애 있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특을 보면 거의 없어 그런 게. 그럼 이런 질문 안 해. 컴퍼스만 갖고 작도해라 이런 건 질문하지 않아. 그럼 언제 또 질문하냐?
자수서에 자수서에 뭘 하냐? 자, 그러면 학교 모든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자 봐봐. 지금 현재 이 모든 게 평면기하 아이디라고 있지 아까 좀 했거든. 우리 책 한번 꼭 봐해.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근데 이 책을 말 그대로 평면인데 우리가 평면이라고 했거든. 근데 입체도형. 과연 입체도형을 그러면 구 있잖아. 구의 작도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본 사람. 혹시 평면상에서 원의 작도를 하고 수업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 자, 이 안에 과연 수업 시간에 또는 기타 공부하면서 구의 작도는 어떻게 하지? 생각해본 사람 서 구의 작도. 여기 영재원 손 들어봐. 영재원 다니고 있는 사람. 졸업을 했든지. 영재원. 손 들어 빨리빨리. 둘, 넷, 여섯, 일곱. 내려. 좀 당황스러운 행동이지. 너희가 배웠는데 자, 원의 작도는 어떻게 해? 컴퍼스가 작도를 해주지. 구의 작도는 어떻게 할 건데? 뭐가 지금 너희 머릿속에 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공부에 대한 방향이 없다는 거니까 그냥 너희는 공부를 수학을 푸는 걸 평가를 받기 위한 공부만 하고 있지. 아니 생각해봐. 구에 대한 작도를 한다는 거는 원을 작도, 평면상에서 작도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했으면 당연히 공간상으로도 작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는 게 있냐? 없지. 당연히 없지. 맨날 시험 공부라든지 그냥 점수 맞게 한 공부만 했는데 내가 이걸 탐구할 생각을 하겠어? 그러면 구의 작도를 내가 하려고 해 이제. 지금부터. 그럼 구의 작도를 하려면 무슨 생각이 들어? 수학은 자 어떤 기반으로 그러니까 정의가 입각하고 정의에 따라서 정의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정의가 입각해야 되려면 구의 작도도 정의에 입각해서 나가야 돼.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평면에서 작도는 뭐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라고 명칭을 해놨잖아. 그럼 구의 작도는 어떻게? 전제 조건이 이 작도를 하기 위해서 제반된 조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게 자하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 전제 조건은 뭐야? 평면이지. 그럼 우리는 공간으로 넘어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뭘 하나 결정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사고야. 평면에서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야. 그제? 그러면 공간은? 자,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문제 엄청 미적분한 것도 아니지. 정말 단순한 질문조차도 너희는 대답하는 놈이 없다니까.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 구의 작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도 문제지만 그런 던졌을 때 그거를 내 힘으로 스스로 이게 구의 작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구상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누가 공부한 게 뭔가 정말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조한이, 너가 구의 작도를 하려면 구를 작도하기 위해서 네가 뭘 가지고 와야 돼?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수학이 뭘 한다는 거지? 어려운 문제 하나 더 잘 푸는 게 수학이 돼? 그래서 우리가 컴퍼스만 가지고 작도한 다음에 근데 이것도 RN이 아까 말대로 자수서에 학교 수업 시간에
평면에 대해서만 작도하는데 과연 이거 그러면 우리가 공간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작도하지? 그래서 공간상에서의 작도, 구를 작도하기 위해서 이 구를 작도하기 위해서는 평면에서는 선이었다면 공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 선을 확장하는 게 점, 선, 면이야. 그러니까 면을 결정해야 돼. 그럼 이 면을 결정하는 건 무수히 많은데 그 면 중에서 우리는 뭘 하냐?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는 걸 평면이라고 하지. 의미에 그래서 평면을 하나 결정하는 놈이 있어야 돼. 평면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도구로서 평면을 결정한 선이 아니라 평면을 결정한 도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간을 결정해. 그러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너그 눈에 보이는 게 받침대, 뭐요? A4용지, 평면 이런 것들이 다 평면을 결정하는 것들이 다 된다 이 말이야. 평면을 결정할 거 하나. 그 다음에 단면이 아니라 공간을 컴퍼스가 아닌 구면을 해야 되는데 이 구를 그릴 수 있는 게 뭐냐? 잘 보면 구면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되지. 그 실생활에서 도구가 뭐가 있을까? 딱 구면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 구면. 쭉 돌려서 그릴 수 있는. 우산. 우산도 구면이 가능해. 쭉 돌리면 만들어. 그래서 우산과 나치는 뭐라지? 책에 여는 걸 뭐라지? 책갈피 아니야. 그 말 뭐라지? 우리 이제 지금 안 쓰는 거 있잖아. 책 받침대라고 하냐? 일단 그걸 그렸어. 자, 숙제 하나 더 해봐. 구를 작도하는데, 자, 구의 작도를 평면이 결정된 거 A4용지 하나. 그 다음 우산이 있네. 그럼 우산과 A4용지를 가지고 구를 작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한번 서술해 보시오. 어떤 식으로 내가 작도하면 구가 된다. 평면과 구, 우산과 원래는 그냥 받침대 이렇게 해도 되는데 A4용지 하나 해도 돼. 멋지게 해봐. 근데 이걸 하는 과정 중에 모르면 인터넷 뒤지다 보면 나오겠지.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특히 네이버는 가짜가 많아요. 네이버의 지식인에 물어보면 그 애들이 점수 올리다 보니까 네이버는 약 차라리 다 가짜야. 싹은 차라리 가짜야. 다른 데를 찾아니.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고 막 검색한 거는 틀린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딴 이야기를 써버렸는데 작도를 잘 해봐라니. 여기서 이제 내가 쭉 보면 다 있어요. 봐봐. 중학교 1학년 중삼각형 작도도 있네. 여기 있다. 정육각형 작도, 각이등분수 작도도 있지. 이드냐 수직이등분수 작도도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도 작도가 있고 쭉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내는 작도를 한번 보자. 어떤 거냐? 첫 번째부터 봐봐. 시험에 나오는 작도. 지금부터 예제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입사관이 물어본 거 볼록, 어목도 있지만 볼록은 뭐예요? 볼록 삼각형 모르는 놈 없지? A, B, C, D. 자, 내부의 함정. 자, A, B, B, C, C들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잡아시오. 삼각형이면 어떻게 하냐? 삼각형이 뭐야? 세 변. 삼각형일 때는 네 저번이제 각이등분선을 교점했으니까 됐겠지? 삼각형일 때 세 변으로. 근데 이건 네 삼각형이 뭐냐? 뭐가 있을까? 1번다. 이거 T다. 무시오? 아니, 답을 줬다니까? 삼각형일 때 뭐라 해? 삼각형 때 각이등분선이 그때면 4저번이고 4심이 각 3분의 같은 거리잖아. 답을 줬는데 이걸 아까 내가 평가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걸 알아듣는 놈은 학장이라는 걸 생각했을 거 아니야. 바로 답 나와야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합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쳤겠니? 답을 다 줬어. 앞에다 다 던져줬어. 다. 그냥 답을 던져줬는데 왜? 나왔어? 아, 그러니까 대답하라고 한 명. 자, 한 명은 내가 보니까 딱 한 명 했네. 자신있게 한 명 말해봐. 내가 너. 자, 구한 사람 일단 손 들어봐.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내 눈에는. 이승기가 말해보면 너무 그러잖아. 아니, 2, 2, 4, 7, 8, 9, 10, 11, 12, 14, 15, 16, 17, 으쌰. 21마리 중에 한 마리야? 그럼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딱 옥상에 올라가서 일렬로 줄 딱 가가지고 옥상 문 열고 부모님한테 한번 기도하고 불효자는 응? 이 자리에서 세상을 하세요. 그리고 한 번씩 쭉 떨어져. 이승기 말해봐. 뭐요? 아니 미쳤겠네. 각을 이등분에 알파 이거 베타 각을 이등분에 각을 이등분. 그리고 여기서도 각을 이등분에 안 해. 각을 이등분 하겠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수선해발 내리면 뭐 이놈하고 이놈이 같다 안 같아? 각을 뭐가 잘못됐는데? 뭐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 미쳤나봐. 각을 이등분이 맞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각을 이등분 있어? 맞지? 그다음 이게 베타 맞지? 그 다음에 맞는데? 뭐가 내가 잘못됐지? 각이등분수 맞잖아. 그러면 요것도 각이등분선 하면 안 되나? 각이등분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교점에서 그럼 각이등분선에 격점이 나오잖아. 여기서 AB 하나, BC 하나. 여기 5라고 잡자. 그럼 AB랑 AB에 수선을 하면 좋고. 여기 수선 그리면 여기서 수선 그리면 같다 틀려. 같잖아.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도 수선 그리면 이거 같으니까 여기는 뭐야? D가 있으니까 E, F, G. 그러면 뭔 말이야? 여기서 이 길이가 다 같지 않아? 그럼 끝났잖아. 뭐가 내가 순간적으로 놀랐어. 그러면 한 점에서 A, B, B, C, C, D 이러는 거리 같은데 이게 그러면 삼각형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야? 그래서 삼각형을 이야기하고 이걸 그대로 하겠는데 대답할 수 있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 내가 순간 당황했던 게 그거네. 그 앞에 내용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걸 물어봤는데 한 명밖에 대답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마찬가지라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이해하면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는 게 0이야 0.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건 다 알아들었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최악이야 최악. 이건 지금처럼 한 명밖에 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20명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럼 내게 될 동안 많은 문제를 분석을 찾아보고 또 도전해보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보고 오각형도 작동을 하는지 가능한지 한번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되면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 수업 듣고 끝!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내 거 이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누구가 생각한 건 뭐요? 이가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나와라. 지금까지 공부가 그거 아니야. 이가 똑같은 문제 하나 나오면 내가 풀겠다. 그게 학교 공부야 학교 공부가. 그래서 맨날 똑같은 문제만 반복해서 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생각은 뭐요? 이가 습득하고 이가 똑같은 문제 하나 나오면 풀겠다. 자, 2번, 3번, 4번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을 말로 푸나 3번이랑 같은 문제. 근데 2번, 3번, 4번까지 같은 문제도 어디 이게 뭐냐? 아까 좀 잠깐 이야기해봐.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뒷장에 5번도 그럴 것 같은데 5번까지 같은 건지 모르겠네. 5번은 아닌가? 자, 중학교 공통수학 2에서 아니구나. 5번은 2번, 3번, 4번 공통수학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 공수 2에서 대칭이동 점 A, 점 B, 여기 X축, 점 P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하지? 대칭이동하자 A. 그래서 A, B, A가 얼마? C, D. 이해되냐? 그럼 여기 뭐가 되냐? A, 마이너스 B. 그런가? X축에. 그래서 두 점에 있는 이 거리의 이 점이 무슨 거리야? 최소거리 P 프라임이 우리가 갖는 AP. 합동이지 A. 그래서 최소거리.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동이라지? 대칭 이동. 이해되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공통수학 2 대칭 이동에 대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회전 이동 있는데 그 중에 대칭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되냐? 네. 충분히 2번, 3번, 4번은 그런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모르진 않겠지? 넘어가 되겠지? 5번을 중학교 2학년 가정했고 6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넓이의 등적 변환, 넓이의 등적 변환이 등적 변환인데 그 등적 변환을 배우진 않고 그냥 DCE하고 CA인가? D가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요 놈하고 같음을 보여라. 이렇게 등적 변환. 이 등적 변환은 신기하게 이걸 가장 많이 써먹어요. 선분 AB가 있을 때 점 C와 점 D가 있는데 선분 AB와 L이 평행이면 ABC의 넓이와 뭐가 같아? ABD의 넓이가 같다지. 그래서 등적 변환. 모양은 다른데 뭘 같아? 크기는 같다. 그래서 이런 변환을 등적 변환이라고 해. 이거 대표적인 건 평행선이야. 뭘 그리든 등적 변환은 평행선이 있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선을 작도해서 찾아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중 2학년 넓이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요 삼각형에서 평행선을 작도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평행선을 작도하시오. 여기 있네, 여기. 요 놈하고 평행선 작도. 됐네?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평행선이니까 이 삼각형이 같냐 틀리냐? 같네. 끝. 자, 빗금친 거 하나. 그러면 요 빗금친 것이 뭐가 같냐? 삼각형 ADE하고 같다. 이해된가? 그럼 AD를 봐봐. 또 평행하고 요 봐봐. 요 놈하고 요 놈이 또 평행하지? 이해되냐?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이 평행하니까 등적 변환. 또 이 놈이 난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ABD가 보이냐 안 보이냐? 삼각형 ABD가 보이자니? 마지막으로 이거 또가 보일까? 또 그럼 이 놈하고 이 놈이 등적 변환. 우리 AB하고 DC가 평행이지. 그래서 AB하고 평행이니까 등적 변환. 여기. 그래서 이 놈하고 최종적으로 ABC하고 같다. ABD, ABC. 이해되냐?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나머지 CAB나 ABC. 그래서 기초가 등적 변환은 평행선이야.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넓이가 같은 걸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등적 변환을 꼭 기억을 해라. 이해되냐? 그러니까 가우도 이것도 넓이의 기본 성질이야. 가우키를 얼마만큼 잘 문장에서 그려내시는지. 7번, 8번인데 7번을 많이 봤는데 8번을 많이 안 봤으니까 봐봐. 이건 등적 변환은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겠지만 넓이가 사각형 ABC인데
OEF하고 같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놈이니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M 대 N이면 이 넓이도 M 대 N이지. 그럼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래도 이 넓이면 M 대 N이지. 이해되냐? 이 길이가 M 대 N이면 이쪽도 M 대 N이요? 이쪽도 M 대 N이요?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거리니까 요 놈하고 하면 결국은 요렇게 연결하면 요 삼각형하고 길이 밑변이 같지? 이 넓이는 같아. 합동이. 등적변의 넓이가 같아. 이해되냐?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요 넓이하고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OEF 그러면 여기서 요 놈하고 요 놈이 했으니까 자 이제 이거는 이 놈하고 이 놈 없애버리고 이 삼각형하고 같은 걸 보라. 이렇게 하면 되네. 또 보여줘서 요 색깔 보는 게 요거 있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틀려. 같으니까 또 밑변이 같으니까 요 성질 요 놈하고 같다 안 같아? 같네. 이해되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놈으로 가니까 이놈 갖고 이놈 없어지고 이놈 치우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이 갖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누가 A, O, E, F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하나 다시 한번 내가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하나 빠졌을까? 보조선 뭐가 하나 빠졌어. 내가 뭘 빠졌지? 자 이쪽도 맞는데 이쪽도 맞아 이렇게. 이 밑꿈치 놈하고 이놈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맞냐? 이해되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됐네. 통째로 자 지금 우리는 OEF니까 자 그럼 이건 없어지고 지금 이놈 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요 A, E를 통째로 이놈을 통째로 요 놈을 갖고 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 이해되냐? 그래서 통째로 이놈하고 통째로 이놈하고 같다 안 같아? 같네. 그러면 삼각형 OEF는 결국 이 사각형 넓이가 같네. 이해되냐? 그래서 보조선 보니까 치우고 결국 보조선이 A에서 E, E에서 C를 연결한 보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냐? 오케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니. 그래도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지금부터 이 사각형 ABCD를 가지고 작도를 해봐. 이거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해봐. 금방 하면 돼. 금방 배운 대로. 요거 금방 배운 대로 작도하시오. 넓이가 이 사각형 ABC와 사각형 ABCD가 넓이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하시오. 금방 앞에서 했어. 앞에서 8번에서 했어. 8번을 이용한다면
나온 사람 손. 한 명, 두 명, 네 명. 두 가지 방법. 가장 대표적인 건 작도에서 AC를 선분 AC를 작도하고 선분 ABC를 작도하고 평행선을 작도 가능하지. 네. 그럼 어디 점 A 점 D를 지나고 요거와 평행선을 작도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연장선분을 치면 넓이의 기본성질 요 삼각형과 뭐가 같아? 요 삼각형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되니까 이 점을 2라고 잡으면 결국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E의 넓이와 같아.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성분 AC를 작도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이해되냐? 두 번째 또 다른 점이 있어. 또 다르게도 아까 했던 거 BD의 연장선분을 작도한 다음에 요 점을 만난 요걸 컴퍼스로 찍어. 요 점을 O, 이 두 대각선 주대각선의 교점을 O라 가면 요 OD와 같은 점을 E라고 잡아. 알겠니? 작도할 수 있지? 컴퍼스니까. 끝났니? 아까 좀처럼 2라면 이 넓이, 2라면 이 넓이, 이해되냐? 그럼 이 삼각형 뭐가 되냐? 그리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EC의 넓이가 같겠네? 이해되냐? 그래서 넓이의 작도를 충분히 연대에 두고 임의의 사각형에 대해서 작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BCD의 넓이와 같은 삼각형 어떻게 작도할까? 좀 키울까? 빼는 사람, 또 나온 사람. 똑같이 하면 되지. 어떤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3번 오놈하고 AC하고 점 D를 지난 평행선을 작도하면 돼, 안 돼? 작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요 놈하고 요 놈이 평행선 작도하면 요 놈이 연장선분을 긋고 여기서 연결하면 저기 이 삼각형이 있는 거니까 뭐 삼각형이 나와? 이 삼각형이 결정돼야 안 돼? 결정되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를 또 찾아내면 되니 또 다른 방법 찾아낸 사람 있나? 한번 요구해보고 여기 있네. 오각형은 어떻게 해? 자, 또 오각형. 와우. 오각형도 좋은 문제. 꼭 물어볼 것 같아. 자, 또 총 이미 오각형을 주어졌을 때 작도 한번 하시오. 똑같이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하면 되지. 금방 나오지? 좋았어. 선분 CD를 연장했을 때 AC를 작도하고 평행선 작도 B를 그리고 여기서 1을 연결하면 결국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놈도 AD를 작도하고 E를 지나면서 평행선을 작도해. 그리고 보조선을 연결하면 이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A, B, C, D, E, F, G라고 잡으면 그리고 삼각형 AFG는 우리가 원하는 정오각형과 정삼각형 아니 임의의 삼각형이 오각형과 삼각형이 넓이가 작도가 된다. 그러냐? 이해된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어떠냐? 오목오각형의 넓이를 갖는 삼각형을 작도하래.
나왔어? 시간 끝났네. 자, 요건 이놈을 연결해. 그리고 평행선을 작도하면 여기 연장하면 쭉 똑같냐 안 똑같냐 이렇게 되면 맥각형이 돼. 아까처럼 뭐가 되냐? 사각형으로 작도가 됐지. 사각형의 넓이를 또 뭐가 같죠? 삼각형이 작도할 수 있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은 또 이용해보고. 너무 간단하지 이제. 사각형에서 삼각형, 삼각형에서 사각형을 드리고 사각형에서 삼각형. 숫자는 어떤 부분도 해줬는데 알고 있겠지.